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이름은 김정규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제이스 킴입니다. 여기서 산지는 23년 정도 됐고요. 23년이요? 네, 2000년도에 왔어서. 네. 그 오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15살에 왔었어요. 15살 오셨어요? 네. 그럼 부모님이 이민을 결정하시고 네, 오게 된 케이스인가요? 네, 부모님과 다 같이 네. 이제 가족, 저 동생이 2명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삼형제가 다 같이 왔죠. 네, 화실 좀 구경해도 될까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사실 편안하게. 여기는 뭐 작가님이 작업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네네, 제 작업하는 공간이고 네. 이제 저는 좀 학생들도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서요, 네. 조그맣게. 그래서 학생들도 와서 작업을 하고 그런 공간이고 메인이 저는 이제 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요것도 작가님이 그리신 건가요? 네, 지금 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좀 해놓고 오랫동안 지금 안 건드리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학생들은 거의 이제 입시 미술 쪽을 조금 가르쳐 주는데 네? 작가로서 작품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네. 아이디어 같은 거 그냥 어린 친구들에게 조금 크리에이티브해지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안 하고요. 네? 조금 거의 한 10학년에서 12학년들을 가장 많이 하고 어른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하고요. 네. 입시 미술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한국 입시 미술이랑 캐나다 입시 미술이랑 뭐 같은 부분이 많을까요?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네? 실기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실기가 없어요? 예, 그냥 필기만, 그러니까 필기라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서 네? 작품을 한 10개에서 15개를 학교에다 제출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웃긴 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저는 그거를 딱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강사도 하고 그런 거 했어서 네.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다는 걸 알아서 저는 이제 좀 결과론적이기보다는 좀 진행론적으로 학생들이 저희 화실에 와서 얼마만큼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고 즐기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냐의 중요성이지 누가 합격했냐 안 합격했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그럼 학원 같은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비즈니스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아, 네. 그냥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소개를 시켜줘서 지인들이 네. 이제 오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좋은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네? 학생들과 조금 많이 인터랙트 경험 네. 그런 걸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친구들 나이 때 할 수 있었을 것들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좀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화실을 온다라고 해도 잘 오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술교육 플러스 인생교육도 해주시는 느낌이시네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좋아하고 저랑 좀 코드가 맞는 친구들이어야지 뭐 이렇게 너무 막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애 합격시켜주세요 그렇게 오시면 저는 오히려 거부감이 들죠, 그죠? 예, 학원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이걸 통해서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주관적인 가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와 주관적 가치가 맞는 친구들한테 이거를 전해주려고 하죠. 작가님 그러면 미술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제가 미술을 시작한 거는 좀 별로 안 됐는데 네? 지금 한 9년, 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컴퓨터도 보이지만 제가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 애니메이션 디지털 페인팅 같은 걸 하는 회사에서 저는 상업미술을 원래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9to5 잡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나는 이런 거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게 된 게 제가 학생들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페인팅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루는 되게 일을 힘들게 하고 와서 그냥 캔버스가 딱 보였는데 나도 그냥 학생들 가르칠 때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막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디지털을 하다 보면요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왜냐면 진짜 피지컬하게 뭔가 내가 붓을 만지고 페인트를 붙이고 이런 현실감이 확실히 과정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너무 좋아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우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우울한 부분을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되게 기분이 좋네 라는 걸 들으면서 저 그냥 정말 지극히 저를 위해서
제가 미술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미술을 상업 미술을 한 거지 순수 미술을 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조금 따로 놓는데 미술을 언제 시작했냐 정말로 물어보시면 사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 거죠. 막 5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하지만 그걸 우리가 뭐 아트다, 미술이다, 비주얼 아트라고 하잖아요. 미술은요. 비주얼 아트를 했다라고 하기는 뭐 모두 다 뭐 낙수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저를 누군가에게 비주얼 아티스트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30살. 되게 재밌어요. 30살 딱 저는 이제 나이가 딱 그렇게 15살에 캐나다에 왔고 30살에 그걸 시작했고 그러니까 15년 주기로 뭐가 있네요. 에밀리카라는 유명한 그 예술 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그럼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하셨죠? 거기서는 제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네.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보시는 뭐 이제 만화. 네. 예. 근데 움직이는 만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했는데 네. 처음에 힘들었을 뿐더러 제가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조금 바꾼 것이 디지털 페인팅 쪽으로 가자. 그림을 그리는 거를 더 그리고 뭐 캐릭터를 디자인한다던가 캐릭터를 페인팅한다던가 이런 걸로 해보자라고 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옮겼다가 이제 어쨌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는 굉장히 회사 다닐 때도 제이슨은 항상 예스맨이야. 막 우리 디렉터가 넌 너무 착해, 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이스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제가 주체를 찾고 주관적인 어떠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호구였던 거죠.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냥 쉽게 다 사람들한테 예스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그 일자리도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다 좋았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약간 뭔가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창의력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도구가 되는 직원. 도구가 되는 느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작가님이 양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네. 맞나요? 네네, 양손으로 그렸는데요. 원래는 태어났을 때 왼손잡이였는데 이제 어머님이 오른손을 쓰게 하셨고 왜냐면 사회적 통괄회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대가 그때 시대라서 근데 이제 캐나다에 왔었을 때 제가 영어가 당연히 안 되니까 미술 시간에만 저는 좋았었어요. 미술 시간만. 왜냐면은 다른 거는 영어를 못하니까 뭐 인터랙트도 못하고 항상 막 초회되어 있었는데 그 미술 시간만큼은 제가 되게 튀는 시간이었던 거죠. 주목을 받을 수 있었죠. 미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좀 이게 그 능력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드래곤볼 같은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게 기억나죠? 드래곤볼 같은 캐릭터를 그려서 친구들한테 하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던 특이했던 부분이 양손을 같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왼손으로도 그릴 수 있고 오른손으로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했는데 신기한 거죠. 그때 어린애들한테는 외국 애들도 막 저 제이스 막 미쳤다 막 그러면 지나가면 친구들이 막 That kid with the two hands 막 drawing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림 잘 그리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줬어서 대충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저희 왼손은 좀 자유로움을 저희 오른손은 조금 보수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진보 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중도시겠네요. 혼돈과 어떻게 보면 질서. 혼돈과 질서.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질서를 하는 부분이었어서 제가 뭐 입시를 할 때나 뭔가 회사에 일할 때나 에밀리카에 있을 때나도 거의 저는 오른손을 더 많이 쓰는 걸 한 거죠. 테크니컬하고 커머셜한 상업적 그림은 다 오른손으로 했던 거예요. 페인팅을 하게 됐을 때 이상하게 왼손으로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페인팅 그림을 그리셨을 때는 왜냐면 저의 완전 본질적인 거는 오히려 왼손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페인팅을 저한테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혼돈이었어요. 왜냐면 이걸로 돈을 내가 벌 수도 없고 이제 내가 현실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서 뭐 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리즈가 사실 어폴로지 시리즈였어요. 왜냐면 이제 사과 시리즈.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가 굉장히 나한테 죄송하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심지어 캔버스한테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돼? 캔버스를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게 좀 깊게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감정적으로 그 정도까지 되게 생각을 해서 제 그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과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창기예요, 그죠? 네, 그랬다가 이제 오른손을 쓰지 않게 됨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혼돈이었는데 그 혼돈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질서를 주게끔 된 것이 제가 이제 어떤 이벤트 이제 그때는 이제 밴쿠버에 또 아트 배틀이라는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네, 라이브 페인팅이나 네네. 또 다른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20분 만에 그림 하나를 작품 완성. 20분 만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투표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투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위너가 되고 상금을 타가고 페인팅 그 자리에서 팔리는 네네네.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그 페인팅을 아티스트가 그 자리에서 그리는 걸 자기가 보고 윈네스가 된 뒤 자기가 그걸 살 수 있게끔 되는 플랫폼이어서 거기서 제가 친구가 이제 저를 아는 분이 지금은 되게 좋은 저와 은사가 된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걸 큐레이팅을 그 당시에 하고 계셨어요. 저한테 이제 오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가 너무 딱 맞는 것 같다. 이제 하려고 했더니 제가 20분 만에 빨리 그려야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좀 특이점을 줄 수 있을까? 네네네. 뭔가 차이점은 니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두 손으로 그릴 수 있잖아. 해보자. 와, 했는데 네. 그때 그게 조금 먹혔던 거죠. 사실 그때 당시 그림을 진짜 제가 생각해도 못 그렸어요. 네네네. 근데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되게 창피했어요. 우승은 못했어요. 다행히 네네네. 그걸로 우승했으면 이상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제대로 맘먹고 하게 되면서 그런 아트 배틀을 굉장히 많이 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거기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실 제 그림 되게 오래 그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10시간 그린 그림도 그 정도에 안 팔리는데 사실 20분 만에 그린 그림이 제 10시간 그린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타임 아티스트라고 하면 네. 한 달에 내가 아트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막 그거에 되게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자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때 당시에. 네. 지금은 그게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막 양손으로 그리는 걸 막 비디오에 인스타그램에 네, 올리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고 엔터테인하게 하니까 그림이 더 잘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냥 다른 그림들도 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팔린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지금은 좀 그런 거에 연연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팔린다라는 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네? 그림을 그리는 본질적 이유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내 자신이 순수하게 나일 수 있음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리게 되고 네네. 그리고 내가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그림의 작품성보다는 어떻게 팔릴까가 되다 보니까요. 네,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 이제 맨날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뇌하고 힘들어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보통 분들의 삶에도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지만 돈은 벌어야 된다. 네, 저도 그것이 완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아서 좋은 부분이 너무 크고 행복하지만 네. 거기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쵸. 좋아하는 게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됐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딱 커트라인을 두고 저는 생각한 것이 이거 제 스킴이 아니잖아. 내가 아닌 걸 할 수는 없어 라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의 좀 주체 의식 같은 것들이 좀 그게 생기게 됐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네네. 페인팅이 막 너무 2시간 비싸게 팔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그 압박을 좀 풀어내는 과정 안에서 자신을 조금 내려놓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내가 하고 싶은 그림 그런 걸 하면서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무의식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을 다가가면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양손을 지금 그리는 이유는 좀 이게 잘 팔려서라기보다 이제 제 아이덴티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삶을 일부분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굉장히 순수한 만화밖에 모르던 아이로 캐나다에 와서 현실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도 만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만화가로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이 부딪히게 됐고 캐나다에 오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걸 얻은 거죠.
24년 전에 이민 오셔가지고 네. 2000년에 딱 왔죠. 네,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 같이 와서 아버지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걸로 이민을 와서 사실상 되게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부모님들 영어도 하나도 못 하시고 네네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완전히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요, 네. 그 희생이 대단한 거죠. 왜냐면 한국에 계신 자신의 그 직위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희생을 하신 건데 거기서 이제 많은 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뭐 돈을 많이 잃고 그런 것들은 좀 비율이 다반사예요. 맞아요. 네. 옛날에 더 그랬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끼리도 벽에 사기를 많이 쳐요. 맞아요. 뭐 저희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뭐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된 걸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되게 부잣집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요? 예, 왜냐면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면은 유학생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이 돈으로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 그런 힘들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옷을 사러 가도 막 친구들은 막 100불짜리 막 지르는데 저는 막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보시면 슬퍼하실 텐데 그런 약간 좀 그래서 막 스키 타러 가자고 해도 막 스키 너무 이거 부모님께 고생하시는데 내가 스키 타러 간다고 그런 거 조금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너무 이제 불쌍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던 게 왜 그랬냐면 저 내 친구가 굉장히 비싼 막 18살인데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걸 부러워하는 순간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그림 잘 그려 쟤보다. 나는 이걸 잘.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플러스 뭐 그렇죠. 자기 위안을 그런 식으로 디펜시브 하시는 코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막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친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이쁜 여자친구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나는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티스트로서의 계획? 네, 저는 사실 되게 이상하게 또 들리실 수 있지만 크게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제 모토가 그냥 becoming a better person tomorrow than yesterday. 그래서 내일이 어제보다만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포장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까 한 몇 년 전부터 그냥 큰 계획을 멀리 세우기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잘하자. 근데 내일보다는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의 내가 되자.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내일은 더 발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의 작가님이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된 거죠. 왜냐면 이 인터뷰를 함으로써 벌써 저는 말도 더 많이 하게 됐고 이런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끔 됐고 항상 모든 하는 조그만 행동들이 다 저를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욕심부려서 발전돼야 돼 이러진 않아요. 계획이라고 본다면 뭐 조금 더 아티스트로서 알려주고 싶은 제 그림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퍼튜니티가 많아지는 거. 근데 이건 항시 모든 아티스트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 계획이 그 멀리 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계속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계획형이 아니라 좀 즉흥적인 사람이긴 해요. 원래 그러셨나요? 아니면 이게 원래 조금 그랬었고요. 원래 좀 그랬었고요. 여행 가도 그냥 즉흥적이게 좋고 뭔가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계획을 한 다음에 계획대로 실행이 안 돼도 좀 괜찮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계획을 멀리 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 지금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제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 없을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허접하게 사는 건 아니고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저의 루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루틴 안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거 돌아오자면 내가 욕망을 키우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약간 욕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욕심을 부린 만큼 또 이루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좀 스트레스 받고 좀 불편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 앞에 놓여진 것에 충실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을 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획은 항상 있는 거죠. 네, 작가님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더 멋진 이런 작품들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